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합니다. 그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히 개발, 정비, 보전을 우리는 집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계획 생각하시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사실 우리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는 취지는 저 집행에 관한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존하게 되면 그 대상은 국가 단위로 한다, 도시군 단위로 한다, 도시군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각종 개발 사업이 예상되게 되고, 이런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기반 시설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그것을 난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의 왕숙지구에는 2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공급되는 전기 수도시설이 65만에 딱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2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게 되면 그 전기를 나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단전, 단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악화된다, 악화됩니다. 그런 악화되는 개발 사업을 뭐란다? 난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난개발 방지할 목적으로 충분한 기환경을 고려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 기환경은 기반시설, 환경, 경관입니다. 이걸 고려하여 개발 사업하기 위해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저 입안과 같은 말이 수립이고 결정과 같은 말이 승인입니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집행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국가계획 무시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결정, 승인하는 체계를 가집니다. 특별히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내가 수립하는 것입니까? 행정청이 수립하는 것입니까? 행정청이 수립하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고, 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모두 행정청이 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3개. 지정되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그 3가지 사안은 입안권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가 처리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는 모두 행정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입안권자 처리할 업무는 딱 3가지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집행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용도 지역이 변경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저 용도구역을 개시수도라 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0년대 최초 지정한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었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 만들면서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도에 최초 지정되고 있었고, 지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최근 지정하고 있거든요. 제정된 순서에 따라 개시 수도 이 4가지가 용도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이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무시한다, 존중한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1번, 2번으로 따로 번호를 붙여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특별히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된다면 저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걔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뭐란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게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된 사업은 사기 사업이다, 공익 사업이다. 공익 사업입니다.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큽니다. 결정 전에는 사익인지 공익인지 잘 모르고 규모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결정된 이후에는 규모 크고 공익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모두 묶으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건물 건축하는 사업이라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만드는 곳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 신도시, 그거 다산 지구이죠. 그 다산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4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아파트 만드는 사업을 뭐란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얘는 12월 달에 폐지됩니다. 현재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서울 삼각지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차이나타운이 중국과의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게 된다면 완전 인천에서는 중심지가 될 겁니다. 서울에서는 어디가? 삼각지가. 그래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서울 중심이 강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그래서 그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했던 박원순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의도와 용산을 묶어서 서울의 중심지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 진짜 욕 많이 먹으셨죠. 나중에 돈 있으면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어디 좋은 게 있으면 잡으시는 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것이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계획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얘는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 게 A 군수는 B 광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런 형태 나오면 맞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또는 기본 계획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하면 A 군수를 할지라도 B 광역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 봐놓습니다. 생략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생략하게 되면 기반설 없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서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는 모두 행정청인데 저 입안권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국가계획과 관계되거나 광역세례 설치가 필요하다면 국토도 입안할 수 있죠. 그래서 예외적 입안권자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는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누구만? 특광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있어서는 예외 존재한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계획이죠. 저 집행은 남이 집행해 준다. 스스로 집행해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를 책임지는 자가 입안했다면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광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도에 속해 있는 도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결정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장관은 자신이 직접 위반하거나 개발 제한 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예,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어차피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딱 두 문제 나오거든요.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 올해 안 나온다. 예, 뭔 짓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계속 반복해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권자, 결정권자는 모두 행정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비행정청도, 행정청 아닌 자도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과 관련되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위반, 제한이라 표현하고,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기지산대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해당 지역 주민만 제한한다, 이해관계자도 제한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도. 이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 원칙 예외를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올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이 시도의사, 그 다음이 시장 군수에게 기지산대를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해관계자도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 기반설의 설치를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을 이해관계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 제한 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우리는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면적 요건이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기지산대와 관련되어 기는 면적 5분의 4,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위반 제한 시에는 그 대상 면적은 10,000 이상, 30,000 미만이고,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용도 지역은 자개생,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보전관리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때는 전체 면적의 20%. 그리고 이러한 산업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면적? 지산대 할 때는 잘 대답하시지만 면적 3분의 2 이상의 기만 5분의 4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 제한하게 되면 그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제한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위반 여부 통지하고 1회 30일 이내 기간 연장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이걸 위반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또는 결정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보시는 게 이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략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하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결정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 중에 경제계획이다, 토지계획이다. 토지계획입니다. 만약 경제계획이나 또는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다닐 때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한답시고 뭔가 적은 거 있지 않으십니까? 뭐 적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뭔가 냈던 게 그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면 땅과 관련된 행정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땅에 대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조사 측량한 것을 뭐란다? 기초조사라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지, 국민이 반대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반대하는 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한 공청회 했다는데 한 30분 하고 말아버렸다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청이 아니면 공람 절차.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뭐 한다? 공람. 공고 열람 시에는 열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람 기간을 며칠 이상? 10살 이상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 사업을 입안하고자 한다면 그 개발 사업 하는데 지자체 예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국회 심의 거쳐야 되죠. 지자체 예산 편성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 저 입안 시에 필요한 이 세 가지 기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할 만한 땅인지, 주민이 원하는지, 예산이 있는지 그걸 해야만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안 시에 거치는 세 가지 절차를 파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절차는 누가 진행한 절차이다?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입안권자가. 그리고 이렇게 입안한 사안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개발사업 하게 되면 주택가 한가운데 하겠습니까? 농경지 임야에 하겠습니까? 농지나 산지를 대상으로 임야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농지와 관련된 주인 있죠? 소유자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농림부 장관, 산지와 관련되어서는 산림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유지 보존했는데 여기에 지하철 만드는 것이 또는 아파트 단지 만드는 것이 좀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만약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면 이들은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 중에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협의 절차에 항상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 계시죠? 환경부 장관. 그래서 예전에 MB 때 4대강 사업 할 때 초대 환경부 장관은 개발 사업을 반대했거든요. 바로 잘라버리던데요. 그 다음에는 환경부 장관이 협의할 때마다 찬성하시던데요. 그게 협의입니다. 저 협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이번 개발 사업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저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농지, 산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한지 그걸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절차를 협의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의는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30만 제곱미터라는 말 참 많이 보셨죠? 그 30만은 왜 필요하다? 몇 명 살 수 있는 공간이다. 10,000명 살 수 있는 공간이 3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10,000명 살고자 하는 땅에 30만이 아니라 300만을 개발해버리면 90% 땅은 빈 땅이거든요. 그것 유령 도시죠. 그래서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만 관할이 알맞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시도지사나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행정기관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결정권자인데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면 관할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장관이 결정권자일 때는 중앙,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행정기관장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줄 필요 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개발정비보전과 관련된 사업은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은 스스로 고실하게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승인하면 수립한 자에게 통보하고 수립한 자로 하여금 고시, 열람하게 하는데 이때는 누가? 결정권자가 고실하게 됩니다. 다만 열람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고시한 사항을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보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누가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열람시켜줍니다. 열람은 누구? 특광시군이라고 제발 해주십시오. 특광시군이라고 제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며 이번에 결정 고시한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면 3월 이내에 뭐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면 지단 둘 다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약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하면 뭐만? 지형도면만. 사실 용도 지역, 우리 왕숙지구는 종전에 농림지역이나 또는 개발제한구에 속해 있던 땅입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에 해제되고 그곳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 용도지역 변경 시에 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손가락질 하면서 저 땅이 여태까지 농림지역이었는데 오늘부터 도시지역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용도지역 바뀐 것이죠. 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제발 안 들어간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 도로나 학교 만들 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이고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시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 시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 몇 월? 올해 이거 나올 겁니다. 이 작년에 2년이었는데 올해 바뀐 게 3월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게 되면 지단이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효력 발생은 지정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략적인 절차를 토대로 시험에 나올 하나하나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게 이번 시간에 해 나가실 학습 목표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바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십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인용하게 됩니다. 저 인용한다를 법에서는 준용한다란 말로 대신 표현하고 이러한 기초조사 내용에는 청량 조사하는 것 외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으로 뭔가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 개발 사업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우리 남양주에 발전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남양주의 생활환경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잘 모르기 때문에 뭐한다?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일자리 없는 군도 도시라고 하면 그 발전소 채용하는 직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 중에 한 100명 가까이를 지역 주민 뽑아준다고 하면 그것은 땡큐입니다. 남양주에는 발전소 만들면 아마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건데요. 발전소 만들어지게 되면 기후가 바뀝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성토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1년 4계절에 걸쳐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조사 시에는 뭘 포함한다? 환경성 검토를.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토제라 할 겁니다. 다만 이 토제는 개발할 수 있는지, 개발 못하는지,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토제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무엇? 환경성 검토와 무엇? 토제 포함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본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토제 포함시켰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기억나십니까? 얘는 뭐하는 계획이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 장기 발전 방향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한다면 바로 꿈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때 옆에 짝꿍이 나는 커서 대통령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안 하셨다면 아주 공법 공부하는데 딱 적합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장기 발전 방향 꿈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상한 걸 할지라도 그것은 경미한 꿈이 없습니다. 항상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대신 꿈이 아예 없는 사람도 계시죠. 제 친구 몇 명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고 밤에 들어오고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올해 뭐 할 거냐고 그러면 그냥 출근이나 하지 그 이야기밖에 안 하든. 그리고 집에 가면 여자분이 3분이 계셔가지고 집에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나 주말도 항상 나와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하던 게 계속 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꿈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은 항상 중요한 것이지 소중한 것이지 경미한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조사나 공청에 생략하는 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거든요. 그 집행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경미한 사항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정치, 심지어 협의 심의에 대해서도 절차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그 다양한 생략 사유를 모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예 도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쪽 파트는 한 10년에 또는 2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만약 올해 꼭 나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면 가르쳐드리는데 그거 제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봤자 한 문제 틀리는 거거든요. 대신 얘는 꼭 챙겨놓습니다. 현재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제 이 4가지를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딱 6가지입니다. 대타, 시비, 나도 해. 그래서 폐지해야 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행위 제한 규제는 그대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상황 변화된 거 없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따로 기초조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할 때 해당 법률에서 이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초조사를 그대로 하면 되지 따로 국토계획법에서 기초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정비,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기초조사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나대지가 거의 없다. 나대지 없다고 하면 몇 %입니까? 속으로 계속 따라 하시는 게 나중에 세뇌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오늘 한 5번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계속 반복하는 게 나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충 건너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나대지 면적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전체 면적의 2% 미만인 경우라면 나대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초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그리고 올해 얘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에서 결정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뭐하고자 할 때? 해제하고자 할 때. 사실 내년 2020년도 7월 달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도로가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20년간 사업하지 않았다면 내년 7월 달에 그것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그 땅을 대지로 취급받았다가 그게 해제되게 되면 완전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부동산 가격은 제 생각에는 한 20분의 1 토막 납니다. 반면에 국립공원 용지로 지정했는데 그게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은 주고 소용하지 않아서 그게 해제되게 되면 이제 그 땅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내년 7월 달에 우리에게 닥쳐올 일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큰 변화이거든요. 이것만 쫓아다니신 분이 제가 8년 전부터 본 적이, 8년 전에 제가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쫓아다니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몇 분은 광주 쪽 가보면 무등산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땅을 몇만 평 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만 다가오면 그 국립공원 용지에는 자연경관 참 수려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펜션 하나 또는 호텔 하나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골프장 만들겠다고 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 아마 우리한테도 이런 땅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이고, 대신 얘만큼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꼭 한번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기조사 생략할 수 있다? 제발 없다래 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경미한 사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시에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기조사 생략할 수 있다? 그때는 맞는 지문입니다. 절차 생략 가능한 것은 어디에서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그리고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한번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 문제 틀리시지 않았습니까?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둔다? 요약집이나 기본서의 내용에서 원래 지문이 있거든요. 그 지문을 그대로 한번 옮겨 적어 놓으십니다. 대신 다 적으라는 게 아니라 틀리게 된 부분만 옮겨 적어 놓으시고 그걸 눈에 많이 익혀 놓으시는 게 나중에 시험 문제 풀게 되었을 때 점수가 좀 좋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게 오답 노트 정리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오늘부터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걸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지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의심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등과 달리 효력이 발생하는 집행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역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역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눈에 뭔가 좀 씌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런 문제 만들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거 분명 나올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역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득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우리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득권은 이미 획득한 권리를 존중한다, 보호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종전에 규제가 심한 나쁜 제도였다가 규제가 풀리는 좋은 것으로 변경되게 되면 나는 땡큐입니다. 땅값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좋은 제도였다가 나에게 나빠지는 규제가 강화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종전 나한테 유리했을 때 각종 인허가받아 사업을 준비하고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그 상황이 반대되었을 때, 반대로 나빠지게 되었을 때 그 사업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못하게 제한해야 되겠습니까?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기득권 보호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이걸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통상 우리 주변에 공장이라는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공업지역의 땅을 확보하고
공장 건축과 관련된 일여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공업지역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GM 부평 자동차 공장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GM이 군산 공장은 포기하고 사업을 접었지만 부평 공장을 사업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부평 자동차 공장이 일반 공업지역인데 이곳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준공업지로 바꾸거나 또는 주거지로 바꿔주게 되면 그 땅을 처분하게 되었을 때 현재 평가 가치가 1조 8천억 정도인데 이걸 아파트 만드는 땅으로 바꾸게 되면 그게 8조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적된 적자 한 방에 해결하고 본사에 4조 정도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반협박하지 않았습니까? 철수한다고. 대신 부평은 절대 철수 안 합니다. 예, 상황은 그렇다는 거 전부 이해해 주시면 저 공업지역이 주거지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만약 이 공업지역일 때 공장에 대한 공사를 준비하고 공사 착수한 자가 주거지로 용도지역 바뀌었다고 하면 공장 건축은 원래 할 수 없거든요.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뭐하고? 그냥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 특이한 것으로서 시가화 조정구역.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통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의 어패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 제도인데 얘는 어디에 지정하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면 참 좋겠지만 얘는 바다 한가운데이거든요.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이런 두 가지는 일반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아니라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규제가 심하다, 약하다. 지역, 지구, 구역 구분하면 구역이 규제 심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심한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또는 시가조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때는 특광시군에게 3월 이내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여기 시가조정구역을 파자하면 시온 나오지 않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파자하면 또 시온 나옵니다. 3자를 파자하면 시온 나오고 신자를 파자하면 시온. 그래서 시옷 두 번이기 때문에 3월 내 뭐하고? 신고하고. 저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다만 이런 제도가 아닌 지역, 지구가 지정 변경되게 되면 하동공사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5번 효과와 관련되어 니은 차시였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이미 가로 다 해놓고 표시 다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더 할 거 없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니은문입니다.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하등공사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로 속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시가조정구역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이게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을 지정 고시했다나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출제하는 사람은 지문 길게 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까? 짧게 하십니다. 짧게 너무 길면 어차피 출제 수는 똑같은데 글자 한 글자 더 적으면 너무 과잉 노동에 생각하시거든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뭐하고? 3월 내에 특광시군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걸 봐주십시오. 다만 이런 제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는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뭐만?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그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 나오게 되면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여기 지형도면과 관련되어서는 효력 발생일이 지형도면 고시 한 날이라 했습니다.
다만 이 지형도면과 관련되어서는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특광시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유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가로 해놓습니다. 요즘 지적법 열심히 잘하고 있으시죠? 지적법이 몇 문제 나온다고 합니까? 그래서 등기법의 24문제 중에 지적법에 다 맞추셔야만, 그리고 등기법은 아는 건 열심히 풀으시고 만약 모르는 게 생긴다면 내리 찍는 겁니다. 한 번으로 쭉 가셔야 되지 왔다 갔다 하시면 답사위로 막 피해 다니십니다. 모르는 것은 내리 찍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몇 개씩 안분되어 있다? 8개씩. 그래서 지적법은 열심히 푸시고 등기법은 아는 거 풀다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가장 허전한 번호 있죠. 근데 1번이 10개가 나와 있다. 그러면 나 지금 2문제 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웬만하면 8개씩 안분되어 있고 딱 번호 2개만, 하나는 7개, 하나 9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특정 번호가 12개, 13개 나와 있다고 하면 진짜 나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특정 번호가 지금 2개, 3개밖에 안 돼 있다고 하면 나머지 결론 내릴 때는 2번이 한 3문제가 정답 표시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다 2번으로 내리 찍으시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아지십니다. 완전히 저는 사입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요령만 가르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나쁜 놈이라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형도면 작성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한다? 의미는 필요 없고 그냥 입안권자가. 그리고 박스를 잠깐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특광시군의 의견 들어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국도의 경우에도 언제? 입안할 때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안권자는 계급 손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 이들이 입안권자이고 저 입안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머니입니다. 고시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해 놓으시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얘가 입안권자인데 이 파트만큼은 결정권자입니다.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지형도면 승인받은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 나번을 봐주십니다. 가로속에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이렇게 도지사 승인했다면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로속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페이지 넘기라는 이야기 안 드렸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로속 있지 않습니까? 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말은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이때는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신다면 동그라미 가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지형도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다. 이때 시장, 군수는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하여튼 제가 다음 주에 이 지문을 만들 수 있으면 꼭 지문 들어가게 될 텐데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작성한 지형 도면을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 결정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받을 필요 없고 시장, 군수가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하고 바로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결정권자이다?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고 이때는 직접 지형 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몇 월? 3월. 작년까지는 2년이었지만 올해 3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한다라는 것 보시면 얘는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돈에 관한 계획, 재정 계획, 돈에 대한 계획입니다. 재정 계획보다는 돈이 더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얘는 돈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조사 한다 안 한다 느낌상 안 합니다. 토지에 관한 계획 시에만 기조사 시하는 것이고 돈에 관한 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조사 없습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얼마? 3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제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한 때 입안권자는 3월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만 필요한 것이지 개발 사업에는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만 뭐 만들어진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그거 줄쳐놓으신 것 같은데 기억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지부터 3월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서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의제란 말 나오게 되면 몇 년? 2년 내에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쉬었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